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번째 식물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공 부탁드립니다. 7. 식물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는 영어로 fam입니다. F-A-M-I-L-I 1. 포프나무과. 포프나무과는 열대 식물과로 나무와 감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미나리과 또는 산년과. 미나리과와 산년과는 줄기 속이 빈 방향식물로 꽃이 우산같이 핍니다. 여기서 방향식물이란 향기를 가진 식물을 우리가 방향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페놀과 같이 페놀 또는 케톤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기 페놀이고 여기 케톤입니다. CO로 구성된 게 케톤이고 수상기로 되어 있는 게 페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야자나무과. 현화식물 중 야자나무과에서는 야자가 가장 유명하며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묘수 효과가 좋은 원료 코코넛이 있습니다. 4. 국화과. 데이지와 같은 꽃이 피는 식물과로 항염과 진정작용을 하며 카모마일 로먼과 저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모마일 저만에서는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에서 푸른색을 띱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화식물은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가 현화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카모마일에는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감람과. 열대지방에서 자라며 향이 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작용과 거담작용을 하며 프랑켄센스와 멀이 있습니다. 6. 기암나무과. 자작나무과 식물로 알려져 있고 낙엽성 나무나 감목으로 견과류 열매를 맺습니다. 헤이즐넛 등 130여 종이 존재하고 약간의 수렴작용이 있고 자연태양광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프랑켄센스는 세포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이즐넛은 기암나무 열매를 우리가 헤이즐넛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렴작용은 피부나 조직을 조여서 탄력을 주고 분비를 줄이는 작용을 우리가 수렴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측백나무과. 거시식물인 침류수과 식물 중 일부로 오래되면 수피가 오렌지색에서 붉은 갈색으로 변하고 섬유화질됩니다. 노폐물과 독소 배출 작용을 하며 사이퍼러스와 주니퍼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피란 나무의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우리가 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식물은 씨앗이 열매 안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을 우리가 거시식물이라고 합니다. 측백나무과에는 사이프러스와 주니퍼밸리 그리고 그레이프프루트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대극과. 현화식물 중 큰 식물과로 다육식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습작용을 하면 피마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화식물이란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가 현화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은 잎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두껍게 발달된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콩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현화식물과로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화작용을 하면 콩과 땅콩 등이 있습니다. 10. 지손프리과. 대부 난대 온난대 지역의 초분이면 일부 열대에서도 자생하는 것으로 800여 종이 넘습니다. 교양과 순환 자극 효과가 있으며 잔류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화식물이란 꽃을 피는 식물을 우리가 현화식물이라 이야기하고 효과란 껍질이 길게 갈라지는 형태의 열매를 우리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손프리카는 작은 풀들이 모인 식물 그룹을 우리가 지손프리카라고 이야기합니다. 11. 가래나무과. 호두나무과로 알려져 있고 이상 모양으로 꽃이 피는 풍미화이며 견과류 열매를 맺습니다. 인화작용을 하며 호두가 있습니다. 12. 꿀풀과. 민트과로 알려져 있고 식물 전체가 방향성으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중요한 식물로 대부분 처분이거나 감목입니다. 심신교양 효과가 있고 라벤더, 클라이세이지, 다입, 로즈마리, 바질, 마저람 등이 꿀풀가에 속합니다. 여기서 풍미화란 바람의 도움으로 수분하는 것을 우리가 풍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화작용이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연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나 향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꿀풀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벤더, 클라이세이지, 타임, 로즈마리, 바질, 마저람 등이 꿀풀가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 중에서 꿀풀가에 속하지 않은 에센스 오일은 몇 분일까요? 1. 바질 2. 라벤더 3. 클라이세이지 4. 로즈마리 5. 레몬 5가지 중에서 꿀풀가에 속하지 않은 에센스 오일은 몇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질, 라벤더, 클라이세이지, 로즈마리, 레몬. 정답은 5번 레몬이 됩니다. 레몬은 꿀풀가에 속하지 않고 운영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꿀풀가에 속한 것은 바질, 라벤더, 클라이세이지, 로즈마리, 타임, 마저람 등이 꿀풀가에 속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 농나무가 월계수나무가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며 2000에서 4000여 종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습과 피부 보호 효과가 있고 아보가도가 농나무가에 속합니다. 14. 아마가 현가식물로 대부분 초본식물이나 드물게 열대에선 큰 나무도 있습니다. 현화작용을 하면 아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현가식물이란 열매가 매달려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현가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 아오가 백동어가라고도 합니다. 카카오의 열매선 초콜릿과 코코넛 버터 생산에 쓰입니다. 여기서 백동어가란 주로 따뜻한 지역에 사는 나무 중심의 식물가를 우리가 백동어라고 이야기합니다. 16. 동양가 머터가라고도 하며 휘발성이 높은 오일이 잎의 작은 낭에 저장됩니다. 3000에서 5000여 종 가량 서식하며 향균과 자극작용을 하며 티트리와 유카립투스가 여겼습니다. 주로 티트리는 여드름에 효과적이고 유카립투스는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낭이란 주머니 또는 캡슐을 우리가 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 풀풀의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라고도 하며 감목의 경우 목본성 덩굴식물도 있으며 600여 종이 있습니다. 연화식물을 하며 올리브가 있습니다. 18. 바늘꽃가 분홍바늘꽃가 또는 달맞이꽃가로 불리는 현화식물로 640에서 650여 종이 있으며 항염작용을 하면 달맞이꽃이 있습니다. 여기서 풀풀의 나무가란 주로 마주보는 잎을 가진 나무 감목으로 올리브, 개나리, 자스민 등을 포함하는 식물가를 우리가 풀풀의 나무가라 합니다. 그래서 바늘꽃가는 넉장의 꽃잎과 하위 시방을 가진 주로 목본 식물가를 우리가 바늘꽃가라 합니다. 참고로 달맞이꽃은 아토피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 참깨가 참깨가는 점액성 털이 나 있어서 줄기와 잎에 끈적한 느낌이 있으며 흔히 열매에 갈굴이나 뿔이 나 있습니다. 연화작용을 하면 참깨가 있습니다. 20. 후춧가 후춧가는 향신료인 후추로 유명한 블랙페퍼가 있습니다. 자극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참깨가란 주로 초본식물로 기름진 씨앗을 맺는 참깨를 포함하는 식물가를 우리가 참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춧가는 향이 강한 성물을 지닌 열대성 초본 또는 감목으로서 후추 같은 향신료 식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블랙페퍼의 효능 효과는 거담, 정화, 진통작용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 소나무가 상급적으로 중요한 침류수인 삼나무, 솔송나무, 낙엽송, 소나무, 가무비나무 등 220에서 250여 종이 있고 대부분 상록수입니다.
개운하게 하고 상쾌한 향으로 시드우드가 있습니다. 시드우드는 탈모나 비듬에 효과적입니다. 22. 벽화. 전 세계적으로 9천에서 10,000종 있습니다. 벽화 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 군락인 초본식생이 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쾌한 효과를 내며 레몬그라스와 베티버가 있습니다. 레몬그라스는 냄새 탈취제입니다. 그리고 베티버는 생리불순이나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상록수란 1년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푸른 잎을 유지하는 나무를 우리가 상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23. 프로테아과. 남반구에 2,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 큰 식물가입니다. 피부나 세포에 노화 억제 작용을 하며 마카데미아가 있습니다. 24. 장미과. 3,000에서 4,000여 종이 서식하는 큰 식물가로 진정작용을 하고 로즈 다마스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로테아란 주로 남반구에 분포하는 감목, 교목 식물군을 우리가 프로테아라고 합니다. 25. 옥량가. 시트러스가로 알려져 있고 꽃잎이 4개 내지 5개로 나뉘고 향이 강한 꽃이 핍니다. 교양과 항우울 작용을 하며 버가못과 패티그린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가못은 진통이라든지 쿨링 작용을 하고 패티그린은 여드름이라든지 수렴, 진정 작용을 합니다. 26. 다난과. 약 1,000여 종 정도 널리 분포하며 일부 다른 식물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진정작용을 하면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샌달우드는 근성이라든지 이뇨작용을 합니다. 참고로 운양가는 강귤과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영어는 시트러스 계열이라고도 합니다. 27. 사포닥과. 열대지방의 교목 및 강목식물가로 세업 또는 가리티나무는 씨어버트를 생산합니다. 28. 호박과. 북미에 서식하는 강목 호박의 단일종으로 항염과 보습 효과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포닥과란 열대성 과일나무와 고무질 수액을 가진 상록수 중심의 식물가를 우리가 사포닥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어버터는 우리가 넛버터라고도 합니다. 호박의 경우 참고로 호박 오일은 유일한 액체 왁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박 오일은 유일한 액체 왁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유일한 액체 왁스는 어떤 오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왁스는 고체인데 액체 왁스가 있단 말이죠. 그 왁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호박 오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박 오일은 유일한 액체 왁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박 오일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 대중나무과. 약 160여 종의 목본 또는 감목으로 북반구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오밍 효과를 내면 벤조인이 있습니다. 벤조인은 탈취라든지 염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대중나무과는 향기로운 흰꽃과 종 모양 꽃을 가지는 나무 또는 강목 중심의 식물가를 우리가 대중나무과라고 이야기합니다. 30. 포도과. 포도와 미국 담장이 덩굴 등의 식물군으로 포도 속 60여 종의 덩굴식물이 이에 속합니다. 피부에 영양과 보호작용을 하면 그래프시드가 있습니다. 31. 생강과. 생강과는 등위성 뿌리 줄기를 갖는 방향성의 단연성 초본으로 열대 아프리카, 아시아와 미국 등의 1,300여 종 이상이 서식합니다. 자극작용을 하면 진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시드는 디톡스라든지 셀룰라이트라든지 이뇨작용에 효과적입니다. 진저는 흡순증이라든지 해열작용에 효과적입니다. 포도과는 덩굴성 식물이 많고 포도처럼 열매가 송이로 달리는 식물가를 우리가 포도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